노예무역과 다이아몬드, 인신매매와 아이비리그의 예일대학교. 미국 동부 8개의 명문 사립대학을 지칭하는 아이비리그에 속한 예일은 1701년 식민지 시대에 설립된 전통의 명문 대학입니다. 일반적으로 포용성, 다양성 및 사회적 형평성을 높이 평가하고 배경에 관계없이 모든 학생을 위해 노력하는 사회 정의를 주도하는 것에 목적을 두었습니다. 칼훈 칼리지. 2016년 예일 대학은 어색한 상황에 빠졌습니다. 예일 대학교에는 칼훈 칼리지라는 이름의 건물이 있었습니다. 노예제 지지자였던 존 칼훈 부통령의 이름을 따서 지었기 때문에 예일 대학이 옹호하는 인본주의적이고 진보적인 가치에서 어긋났기 때문에 학생들의 비난을 받았습니다. 2017년 대학은 칼훈의 이름을 제거하고 여성 과학자인 그레이스 호퍼 칼리지로 이름을 변경했습니다. 그러나 그 후에 정말로 대학 측에서 숨기고 싶어 했던 일이 세상에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엘리후 예일. 미국이 영국에서 독립하기 전 식민지 시대인 1718년 사업가 엘리후 예일이 서적과 물품을 기부한 것을 기념하여 학교의 이름을 컬리지 스쿨에서 예일 칼리지로 개칭했습니다. 엘리후 예일은 보스턴 출신으로 어린 시절에 영국으로 이주해서 동인도 회사에 입사했습니다. 그는 일반 직원으로 시작해서 인도의 현재는 첸나이로 불리는 마드라스의 포트 세인트 조지의 주지사까지 되었습니다. 2007년에 이 대학에서 조용히 기념관의 전시에서 제거된 엘리후 예일의 그림은 엘리후와 그의 친구들이 인도계일 가능성이 있는 검은 피부의 소년에게 시중을 받는 모습이 그려져 있기 때문입니다. 소년의 목 칼라에 달린 금속 클램프와 자물쇠는 그가 단순한 하인이 아니라 노예라는 사실을 나타냅니다. 이전에 발생했던 캐론 사건 이후 엘리후 예일의 정체가 드러났을 때 대학이 내놓은 첫 번째 변명은 소년은 엘리후의 개인적인 소유의 노예가 아니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아마도 그것은 사실이었을 수도 있었지만 추가 조사 결과 사실의 그는 훨씬 더 질이 나쁜 사람이었습니다. 노예무역. 엘리후는 동인도 회사의 비즈니스로 노예무역을 했습니다. 그는 노예를 채찍질하고 낙인을 찍고 학대하는 거대한 노예 비즈니스의 우두머리였습니다. 1680년대의 인도의 마드라스는 기근에 시달렸고 많은 인도의 청년들이 노예시장에서 판매되었습니다. 엘리후와 그의 동료들은 수백 명의 노예들을 다른 영국 식민지로 보냈습니다. 처음에는 사소한 범죄자만 노예로 삼았지만 노예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면서 어린아이들까지 노예로 유럽으로 보냈습니다. 엘리후가 1687년 마드라스 주지사가 되었을 때 그는 마드라스를 떠나는 모든 배가 최소한 10명의 노예를 수출해야 한다는 회사 규칙에 적극적으로 동참했습니다. 그 당시 영국의 교역 대상국은 인도 아대륙 전역에 걸친 무굴 제국의 통치자인 황제 아우랑제부였습니다. 그는 노예 제도를 비인도적이라 여겼고 이를 금지했습니다. 영국은 감히 강력한 왕국의 주인인 그에게 복종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게다가 기근은 지나갔고 노예를 잡는 것이 전보다 더 어려워졌습니다. 그때까지 엘리후는 인신매매를 통해 동인도 회사와 자신을 부유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노예무역만큼 가치가 있는 비즈니스를 찾아야 했습니다. 그 당시 서구 사회의 대부분은 노예제도를 부도덕하다고 생각하지 않았고 엘리후도 그랬습니다. 콜콘다 다이아몬드. 엘리후는 동인도 회사의 사업을 하면서도 자신의 불법적인 개인 거래를 하면서 끊임없이 회사의 규칙을 위반했습니다. 그의 불법적인 개인 사업은 규모와 수익성이 컸지만 큰 자본이 필요했습니다.
그는 포트 세인트 조지의 부사령관이었던 조셉 하이머스가 1680년에 오랜 열병을 앓은 뒤 사망한 후에 그의 미망인 캐서린 엘포트와 6개월 만에 결혼했습니다. 1680년에 엘리후는 비교적 하위 직책을 맡았지만 그 후 몇 년 동안 그는 결혼으로 얻은 부를 투자하여 매우 성공한 무역상이 되었고 결국 포트 세인트 조지의 주지사가 되었습니다. 1689년 캐서린은 딸들과 젠투하인 한 명과 함께 영국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녀의 첫 결혼에서 얻은 아들들은 이미 그녀의 어머니와 함께 있었습니다. 포트 세인트 조지에서 캐서린과 엘리후의 관계는 좋지 않았고 그때쯤 엘리후는 히에로니마 데 파이바라는 포르투갈 여성, 또 캐서린 닉스라는 여성과 불륜 관계에 있었습니다. 그는 그녀의 막대한 상속 자산으로 사업을 진행하고 필요한 것을 챙긴 후 조용히 그녀를 영국으로 보냈던 것이었습니다. 1680년부터 유태인 상인들이 포트 세인트 조지에 정착했고 가장 먼저 정착한 사람 중 한 명은 암스테르담 세파르트 공동체의 포르투갈 유태인인 자크 드 파이바로 다이아몬드 상인이자 광산주였습니다. 1684년 그는 콜콘다 다이아몬드를 얻기 위해 동인도 회사 및 권력자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해서 여러 광산을 구입할 수 있었습니다. 그의 노력 덕분에 유태인들이 세인트 조지 요새 내에서 콜콘다 다이아몬드와 산호를 거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1687년 그가 죽자 예일의 애인이 된 그의 미망인 히에로니마는 동생 조셉 알만자와 연합하여 콜콘다 다이아몬드와 산호 무역을 계속했고 이는 마드라스 식민지 사회에 큰 스캔들을 불러일으켰습니다. 퀸즈 스퀘어의 나밥 1692년 회사 자금을 사적인 투자에 사용하고 포트 세인트 조지의 주지사로서 독단적으로 정부를 운영하며 의무를 소홀히 했다는 이유로 해고될 때까지 5년 동안 그 직책을 지켰습니다. 그리고 소송에서는 영향력 있는 친구들의 도움을 받아 영리하게 또 성공적으로 자신의 사건을 변호했으며 1699년까지 불법 거래를 계속했습니다. 이때쯤 마드라스의 적들은 아무도 그에게 대적할 수 없을 정도로 이제 엘리후 예일은 엄청나게 부유해져서 영국으로 돌아와 퀸스 스퀘어의 저택에 정착했습니다. 그는 퀸스 스퀘어의 나밥이라는 별명을 얻었습니다. 나밥은 당시 영국에서 인도나 아시아에서 졸부가 된 벼락부자를 일컫는 말이었습니다. 1721년 7월 그가 사망한 후 영국 신문은 그를 광범위한 자선으로 유명한 신사라고 묘사했습니다. 하지만 역사가들은 그가 마드라스에 있는 동안 잔인함과 탐욕으로 유명했다고 말합니다. 예일은 1699년에 20만 파운드에 달하는 재산을 가지고 영국에 도착했습니다. 이는 주로 인도 남부의 콜콘다 광산과 콜루르 광산에서 다이아몬드 사업을 통해 이루어졌습니다. 그의 재산은 당시 영국 GDP의 4분의 1에 달했으며 이는 2021년 기준으로 약 60억 영국 파운드에 달하는 금액에 해당합니다. 이 광산들에서 추출된 유명한 다이아몬드에는 캐서린 대왕의 오를로프 다이아몬드, 루이 14세의 희망 다이아몬드, 합스부르크 가문의 비텔스바흐 그라프 다이아몬드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일의 성장의 주요한 역할은 인신매매 사업. 엘리후는 영국에 돌아와서 돈은 많았지만 이제는 존경을 갈구했습니다. 처음에 보스턴 출신의 노동자 계층으로 4살 때 웨일즈인 부모와 함께 영국으로 이주해서 인도에서 돈을 모아서 영국에 다시 정착한 후 식민지 설교자 코튼 매더가 새 학교를 위해 기부하라고 제안했을 때 그는 책 외에도 약 500파운드 상당의 옷감과 물건을 보냈고 학교 측은 800파운드에 팔렸다 라고 매우 감사해했습니다. 이 금액은
향후 120년 동안 이 대학에 기부한 사람 중 가장 큰 금액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의 재산의 1, 2% 정도의 작은 일부분이었습니다. 예일이 관대한 기부에 1718년 학교 이름을 그의 이름을 따서 예일로 바꾸었습니다. 2020년 예일대 총장 피터 살로비는 대학의 노예제 및 식민주의와의 연관성을 탐구하기 위해 예일 및 노예제 연구 프로젝트를 시작했으며 여기서 엘리후 예일의 역할에 대해서 집중적인 조사가 이루어졌습니다. 노예제 저항 폐지 연구센터의 디렉터인 데이비드 W. 블라이트가 주도했으며 2024년에 그 결과가 발표되었습니다. 블라이트는 인신매매 사업에서의 이익이 예일의 성장에 주요한 역할을 했다는 것을 증명하고 예일대 자산의 일부가 인신매매에서 비롯된 것임을 확인했습니다. 엘리후 예일이 기증한 예술 작품들 중 그의 가족 구성원과 노예된 아이가 같이 있는 작품들이 있습니다. 이 그림은 목에 클럼프를 찬 검은 노예 소년과 예일과의 관계를 보여주는 것으로 1970년에 예일 영국예술센터에 기증되어 정기적으로 대학에 전시되었습니다. 2020년에 예술가 티투스 카파르는 Enough About You 라는 제목의 작품으로 그림을 재창조했는데 이 버전에서는 작품의 주요 인사들은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훼손되어 있으며 목줄을 매지 않은 소년의 이미지가 금색의 액자 안에 놓여 있습니다. 조셉 야니엘리 교수는 예일대가 예일이 마드라스 주지사로 재직할 당시 노예 무역을 금지하도록 명령한 폐지론자였다는 주장도 했지만 원본 문서를 보면 인도의 무굴 통치자 아우랑제부가 회사의 문을 닫으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예일은 포기하지 않고 1년 후 마다가스카르에서 인도네시아로 노예를 수송하라고 명령했습니다. 노예제와 제국주의에 대한 저항은 15세기에 시작되었고 폐지론자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일은 확실하게 그런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예일 대학교에 대한 그의 기부는 엘리후가 노년에 가장 잘한 비즈니스로 기억됩니다. 영원한 명예를 보잘것없는 기부를 통해 얻었습니다. 거의 3세기 후 아메리카 헤리티지 매거진은 엘리후 예일을 가장 과대평가된 자선가라고 묘사했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 계속 영상을 제작하는 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